경북 의성의 작은 마을, 돌담길과 기와집이 옛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그곳에 장분남 할머니의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7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홀로 지내며 고집스럽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분남은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아침, 낙엽은 끊임없이 마당을 채웠죠.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분남의 집은 마을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곳이었습니다. 담벼락에는 오래된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십장생이라 불리는 해, 산, 물, 구름, 돌, 소나무, 불로초, 학, 사슴, 거북이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었죠. 벽화의 색은 많이 바랬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그림이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십장생을 모셨다고 했지. 시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 이 집에 십장생이 있는 한 우리 가문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남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벽화를 바라봅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벽화처럼 분남의 얼굴에도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과 부산 같은 큰 도시로 떠나 명절에만 얼굴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은 지켜야지. 내가 있는 한. 분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증상이었죠. 지난주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가 문득 떠올랐어요. 악성 폐병 의심 의사는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지만 분남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고 무엇보다 결과가 두려웠어요. 살 만큼 살았는데 뭐. 분남은 집 안으로 들어가 찬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냅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빛바랜 채로 남아 있었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단체 사진까지 모두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흩어져 버렸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이 분남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산은 분남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분남은 갑자기 산에 올라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오르기 힘들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산에 가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한 번만 더 올라가 볼까? 분남은 오래된 등산화를 꺼내 신고 가볍게 물 한 병만 챙겼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십장생 벽화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특히 거북이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왠지 오늘따라 그 거북이가 분남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이 늙은이 좀 지켜줘야 할 텐데. 분남은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분남은 천천히 산으로 향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인사를 건넸지만 분남은 그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죠.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분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아파왔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솟아나는 힘이 분남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가끔씩 쉬어가며 올라가는 동안 분남은 이 산에서 보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죠. 여기서 남편과 산나물도 뜯고 아이들 데리고 소풍도 왔었지. 한참을 오르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오솔길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도 잘 찾지 않는 곳이었어요. 분남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장소였죠. 커다란 바위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는 예부터 기운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이곳은 분남의 기억 속보다 더 고요하고 신비로웠어요. 바위들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어 은은한 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분남은 돌 위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죠. 여긴 변한 게 없네. 그때였습니다.
미세한 소리가 분남의 귀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소리에 분남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생명체의 소리였어요. 약하고 간절한 울음소리 같았죠. 누가 있나?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긴 분남은 큰 바위 아래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얀색의 작은 거북이 한 마리가 바위의 일부가 깔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북이는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조금씩 움직이며 미약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아이고, 이런. 분남은 당황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의 기척도 없었고 휴대폰은 이미 오래전에 집에 두고 왔어요. 더군다나 이곳은 산 깊숙한 곳이라 전화가 터질 리도 없었죠. 거북이를 구하려면 분남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어떡하지? 이 바위를 어떻게 움직이나? 분남은 망설임 없이 바위에 다가갔어요. 78배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바위였지만 거북이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니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분남은 모든 힘을 다해 바위를 밀기 시작했어요. 제발, 움직여라.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남의 무릎은 땅에 쓸려 피가 나고 손바닥은 거친 바위에 긁혀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분남은 멈추지 않았죠. 마지막 힘을 모아 바위를 밀자 드디어 거북이를 짓누르고 있던 바위가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분남은 숨을 헐떡이며 거북이에게 다가갔어요. 흰 거북이는 몸에 약간의 상처가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 분남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분남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거북이의 등껍질에는 분남이 집 벽화에 있는 십장색 무늬와 흡사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해, 산, 물, 구름, 돌, 소나무, 불로초, 학, 사슴, 그리고 또 다른 작은 거북이까지. 분남은 섬뜩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거북이는 계속해서 분남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단순한 동물의 시선이 아닌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분남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거북이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니? 이제 안전해. 거북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처가 있던 부분이 점점 아물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분남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분명히 거북이의 상처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북이와의 특별한 만남 이후 분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그날 밤 분남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고 꿈속에서 하얀 거북이가 집 주변을 맴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분남은 평소보다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죠. 이상하네. 어제는 그렇게 아팠는데. 분남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에 눈을 의심했어요. 수년간 열매를 맺지 않던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붉은 감들은 마치 축복처럼 보였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람. 마당으로 나간 분남은 감나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앙상한 가지만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텃밭에서 벌어졌습니다. 낙엽으로 뒤덮였던 텃밭 한켠에서 분남이 본 적 없는 풀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건 불로초를 닮았네. 벽화에서만 보던 불로초와 비슷한 모양의 풀이 싱그럽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분남은 어리둥절한 채로 그 풀잎을 조심스레 만져보았어요.
손가락에 닿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여보, 이것 좀 보게. 문득 남편에게 말을 걸려다 분남은 멈칫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편이 곁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어요. 분남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후 분남은 병원에 갔습니다. 지난번 검진에서 나온 폐병 의심 소견에 대해 더 정밀한 검사를 받기로 한 것이죠. 의사는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장분남 할머니, 이전 검사와 비교해 보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암세포? 깨끗합니다. 간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뭐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만 확실히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나요? 분남은 멍하니 거북이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그 일과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요. 그냥 평소처럼 살았을 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남은 마을 슈퍼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아들 내외였어요. 아들은 분남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도저히 안 올 수가 없었어요. 괜찮으세요? 분남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오기 힘들다던 아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니? 나야 항상 똑같지. 근데 너희는 어쩐 일로? 정말 이상해요, 어머니. 어제부터 자꾸 어머니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회사 휴가도 못 냈는데 갑자기 상사가 며칠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바로 차 타고 내려왔어요. 분남은 따스한 기운이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의 온기가 반가웠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들 내외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분남은 마당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나무 10년 넘게 열매를 안 맺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감이 주렁주렁 열렸구나. 신기하지? 아들은 감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심었던 그 나무였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저녁을 먹고 난 후 분남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산에서 만난 거북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고마워, 하얀 거북아. 분남의 말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분남의 집 주변으로 희미한 빛이 맴도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이튿날 아침 마을은 분남의 집에 생긴 변화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찍어 인터넷에 올린 감나무 사진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이죠. 수십 년간 열매를 맺지 않던 나무가 갑자기 풍성한 열매를 맺은 일은 작은 마을에서 큰 이야깃거리가 되었어요. 장분남 할머니네 감나무가 갑자기 열매를 맺었대. 10년 만이라던데. 아니, 그것보다 할머니 병이 갑자기 나았다는 소문도 있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분남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하루 더 머물다 서울로 돌아갔고 분남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오후 마을 노인회장인 김현수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85의 고령이지만 정정한 몸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현수는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존재였어요. 분남아, 잘 지내고 있나? 아이고, 회장님. 어서 들어오세요. 분남은 부랴부랴 차를 준비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더니
감나무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났구나. 네,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현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분남아, 내 시댁은 원래 십장생 지킴이였어. 특히 거북은 그 중에서도 생명과 시간, 그리고 인연의 신령이라 했지. 분남은 놀라서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십장생 지킴이라니. 옛날에 이 마을에 큰 역병이 돌았을 때 너희 시댁의 조상이 하얀 거북을 구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어. 그 후로 너희 집안은 십장생을 모시며 마을의 평안을 지켰다고 해. 특히 흰 거북은 생명의 신령이라 여겨졌지. 분남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산에서 만난 거북이가 떠올랐어요. 혹시 산에서 하얀 거북을 본 적 있나요? 현수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분남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뭔가 만났구나. 분남은 망설이다가 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거북이를 구한 일, 그 거북이의 등에 있던 십장생 무늬,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병이 나은 일까지. 현수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군. 전설이 맞았어. 그날 이후 분남의 집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신비한 거북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거북이를 직접 보고 싶어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분남의 집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갔습니다. 할머니, 그 거북이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내 집 감나무에서 열매 좀 따가도 돼요? 행운이 온다면서요.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에 분남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삶이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느 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시끄럽게 하자 분남은 마당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북은 보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살리면 돌아오는 인연이지. 분남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옛 현인의 가르침처럼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마을 청년들은 분남의 말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고, 이내 그 말은 지역 뉴스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흰 거북이의 은혜를 받은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 마을 사람들은 점차 분남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노인이 아닌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분남은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느 저녁 분남은 마당에 앉아 십장생 벽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거북이가 그려진 부분이 이전보다 선명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착각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적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 분남은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신비로운 인연이 앞으로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시험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남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마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곧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해졌어요. 분남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검푸른 먹구름이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이런 비는 처음이네. 텔레비전에서는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 역대급 장마가 예보되었고 이 지역에 산사태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였어요. 분남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 무너지면 어쩌지?
마을 이장의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위험지역 주민들은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안내였어요. 분남의 집은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분남은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고 십장생 벽화가 있는 곳이었죠. 난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이 집은 못 떠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뉴스 보셨죠? 빨리 대피소로 가세요. 저희가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갈게요. 걱정 마라. 이 정도 비는 괜찮아. 내가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이런 비는 여러 번 겪었다.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분남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분남은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분남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대피소로 이동했고 분남의 집 주변은 고요했어요. 분남은 잠시 몸을 누이려 했지만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네. 밖에 나가봐야겠어. 분남은 비옷을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벽처럼 서 있었고 바람은 거세게 불었어요. 분남은 본능적으로 산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미끄러운 지늘길을 조심스럽게 오르며 분남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가야만 할 것 같아. 한참을 오르자 분남은 작은 기와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묘였어요. 무덤 앞에 무언가 하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남은 손전등을 비춰보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챘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게 흰 거북이 조각? 누군가 흰 거북이 모양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이 무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놓아둔 것 같았습니다. 분남은 불길한 예감에 몸이 떨려왔어요. 이건 경고인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둔중한 소리에 분남은 고개를 돌렸어요. 산비탈 위쪽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어요. 산사태다. 분남은 서둘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중요한 것이 생각났어요. 마을 어귀에 있는 어린이집. 오늘은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있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산사태가 난 방향이 바로 그쪽이었어요. 아이고,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분남은 서둘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길은 이미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발걸음은 자꾸 미끄러졌어요. 간신히 마을에 도착했을 때 분남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어린이집 안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안에는 분명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분남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대피소로 간 상태였고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사람이 갇혔어요. 도와주세요. 분남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멀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119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재난 신고로 인해 출동이 지연된다는 답변뿐이었어요. 분남은 손을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때 문득 흰 거북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놓여있던 거북이 조각상.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남은 갑자기 산으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해. 빗속을 뚫고 분남은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거북이를 만났던 그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분남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산길은 빗물로 범람하여 걷기 힘들었습니다. 분남의 발은 진흙에 자꾸 빠졌고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려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분남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이 비를 뚫고 가야만 해. 손전등의 불빛이 점점 약해졌지만 분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팡이처럼 긴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 앞길을 더듬으며 천천히 전진했어요.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비에 젖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힘이 분남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마침내 분남은 처음 거북이를 발견했던 바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곳을 정확히 찾아낸 자신의 직감에 놀랐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바위 주변의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빗물에 쓸려온 작은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큰 바위들은 불안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여기 어디쯤이었지? 분남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거북이를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미약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분남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췄어요. 이럴 수가. 돌무더기 아래에 또다시 하얀 거북이가 묻혀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거북이는 커다란 바위에 일부가 깔려 있었고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분남은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왔어. 걱정 마.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큰 결단력이 생겼습니다. 분남은 지팡이를 이용해 작은 돌들을 먼저 치웠어요. 그리고 커다란 바위에 온 힘을 실어 밀었습니다. 나이든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솟아났어요. 움직여라. 제발. 놀랍게도 바위는 생각보다 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분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냈고 거북이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 분남을 바라보았어요. 다시 만나게 되네. 거북이의 눈빛은 지난번과 같이 깊고 의미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거북이는 분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을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마을에 가야 한다는 거니? 거북이는 마치 대답하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빗줄기가 갑자기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폭우가 잦아들고 바람도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분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먹구름 사이로 약간의 별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는 건가? 분남이 다시 거북이를 바라보았을 때 거북이는 이미 바위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작은 흰 돌이 놓여 있었어요. 분남은 그 돌을 주워들었습니다. 돌에는 십장생의 무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분남은 돌을 품에 안고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린이집이 걱정되었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을 막았던 토사가 어느새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고 구조대원들이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길이 막혔다고 들었는데. 분남이 한 구조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갑자기 비가 그치면서 토사가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죠. 덕분에 저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분남은 품에 안은 돌을 꼭 쥐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과 남아있던 아이들이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어요. 분남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넘쳐났어요. 십장생 중 거북만큼 오래 살고 사람을 지키는 존재는 없구나. 분남의 기도는 고요한 밤 공기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비는 완전히 그쳤고 하늘에는 별들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기적적인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아니, 누군가 도와준 거라고 해.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분남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품에 안은 돌을 꼭 쥔 채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밤 일어난 일은 분명 자신과 거북이 사이의 특별한 인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어요. 내가 할 일이 남아있어. 분남은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의 경험은 분명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어요. 분남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은 어젯밤의 기적 같은 사건으로 들썩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불가사의한 구조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주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모두가 어떻게 토사가 갈라지고 비가 그칠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분명 신의 도움이 있었던 거야. 아니야,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지만 대부분은 어린이집 구조 사건을 마을의 전설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설의 중심에는 언제나 흰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젯밤 산에서 하얀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퍼졌고 그것이 바로 전설 속 흰 거북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분남은 이런 소문들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와 조용히 십장생 벽화 앞에 앉았어요. 오랫동안 벽화를 바라보던 분남은 무언가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남은 창고에서 오래된 물감과 붓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던 것들이었어요. 분남은 벽화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시아버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분남은 천천히 벽화의 색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랜 해와 산, 물과 구름, 돌과 소나무, 불로초와 학, 사슴과 거북.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색을 입혔어요. 특히 거북이 부분에는 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남이 집에서 나오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연락이 갔고 서둘러 내려온 아들은 분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열리고 분남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했어요. 아들아, 이리 와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줄게. 아들은 분남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화 앞에서 멈춰 섰어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언제? 벽화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색은 선명했고 그림은 생동감 넘쳤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벽화의 중앙에 자리 잡은 커다란 흰 거북이였습니다. 원래 벽화에는 없던 모습이었어요. 그 흰 거북이는 마치 살아있는 듯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그림을? 어머니는 그림을 그리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분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 마치 누군가 나를 이끄는 것 같았지. 그날 이후 분남의 벽화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찾아와 그 벽화를 보았고 각자의 소원을 빌었어요. 특히 흰 거북이 앞에서 많은 이들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기도는 종종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분남에게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분남의 병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분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거북이의 은혜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분남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단지 벽화 앞에 작은 편지 하나만 남겨두었어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킴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분남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분남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사방을 뒤졌지만 분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분남이 무사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분남이 그들 곁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 분남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흰 거북이와 함께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의 벽화는 계속해서 그 색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흰 거북이는 언제나 가장 밝게 빛났죠. 벽화가 그려진 집은 이제 십장생의 집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위안을 얻고 소망을 빌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흰 거북이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남의 집은 마을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어요. 십장생의 집이라 불리며 특별한 날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특히 아픈 사람들이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데 이상하게도 이곳을 방문한 후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십장생의 집을 방문했어요. 아이들은 대부분 시끌벅적하게 떠들며 관심 없는 표정이었지만 그중 한 아이는 유독 벽화 앞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뭘 그렇게 오래 보고 있니? 다들 기념품 가게로 가자고 기다리고 있어. 친구의 부름에도 김민준이라는 아이는 벽화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특히 벽화 중앙의 흰 거북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민준이 안내하던 해설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니? 왜 거북이만 색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모두 화려한 색인데 이 거북이만 하얀색이에요. 해설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가끔 받곤 했지만 유독 이 아이의 질문에는 특별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단다. 가장 오래 사는 존재는 말없이 은혜를 갚는 존재이기 때문이란다.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이 깊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럼 이 흰 거북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이 집의 전설에는 장분남 할머니가 흰 거북이를 2번 구해주었고 그 은혜로 할머니의 병이 나았다고 해.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사라졌는데 사람들은 할머니가 거북이와 함께 어딘가로 떠났다고 믿고 있단다.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안내 책자에 있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장분남 할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닮았어. 누구와? 우리 할머니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닮은 것 같아요. 해설사는 민준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너의 성이 뭐니? 김이요.
김민준이에요. 혹시 너의 할아버지 이름이 김현우였니?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해설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민준에게 손짓했습니다. 나와 잠시 이야기 좀 할까? 두 사람은 벽화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설사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분남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은 서울로 떠났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었지. 그 아들의 이름이 장현우였단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내 아버지께 여쭤보면 좋겠다. 민준은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맞대요. 아버지가 어릴 때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대요. 다들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셨대요. 해설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구나 싶었어요. 민준아,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구나. 그날 민준은 벽화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민준은 흰 거북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유리창에 비친 벽화를 보다가 민준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흰 거북이 옆에 희미하게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민준은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할머니의 외손자예요. 그 순간 미세한 바람이 불었고 벽화의 흰 거북이가 잠시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민준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올랐어요. 그날 이후 민준은 매년 십장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점점 더 십장생의 의미와 흰 거북이의 전설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른이 된 민준은 이 집을 보존하는 일에 헌신했고 장분남 할머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십장생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안과 희망을 얻어갑니다. 흰 거북이는 여전히 벽화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어요. 장수와 지혜, 그리고 은혜를 상징하는 그 존재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때때로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벽화 앞에서는 노인과 흰 거북이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실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십장생의 인연, 흰 거북이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지킬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기적은 일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말이죠.